안녕하세요. 바로TV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부동산 폭등과 주택 문제의 어려움은 결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제 1월 21일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 모집 공고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이해가 어려운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알아보고 가급적 쉽게 개념 설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가 아까워서 전세로 살고 싶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LH공사가 대신해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 이때 집주인과의 계약 당사자는 LH공사가 돼서 이 LH공사가 다시 입주 대상자한테 재계약을 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전세금 대출 사업과 무엇이 다르지? 그리고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과는 또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7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다른 유형의 경우 주택 소유자는 LH공사입니다. 하지만 이 전세 임대의 경우는 주택 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동네 곳곳에 있는 집들, 각 집주인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주인들과 LH공사가 대신해서 보증금을 내고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LH주택공사는 입주 대상자와 저렴하게 재계약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주 대상자는 그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 임대료 형식으로 지불합니다. 이상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잡한 것도 복잡한 거지만 이런 의문이 들게 되겠죠. 아니, 월세 내기 아까워서 전세 임대 신청을 한 건데 이제는 LH공사에다가 월 임대를 내야 된다?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자란 시중의 임대료에 비해서는 월등히 저렴한 겁니다. 이 점은 곧 이어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그것까진 이해하겠는데 근데 왜 내가 살 집을 LH공사가 집주인이랑 계약을 해?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이건 LH공사가 제공하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냥 입주 대상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빌려주고 난다면 그거를 돌려받을 보장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 뭐 이렇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쨌건 이렇게 장점과 함께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주택을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구해야 하고, 또한 그런 조건으로 전세 임대를 해주는 집들이 그리 흔치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서 그간 많이 사용된 방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 공고는 쭉정이라 생각하고 프리패스?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저희가 이리 힘들게 안내 영상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항시 반전에 반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보완 방안을 이번 정책 당국자들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이번 모집은 보다 쉽고 좋은 조건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시청하시고 보다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까 싶은데요. 작년 연말에 본물 터지듯이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조금 시기적으로 뜬금없다 싶게 연말인데 대대적으로 임대주택들이 터져나왔었죠. 이건 예상하다시피 현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벗어나려 하는 정부의 방침 때문에 조급히 결정된 측면이 크다 보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 임대주택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전년도의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확정되고 난 다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달 후가 될 수밖에 없죠. 현실의 주택 문제는 심각한데 정상적인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한참 나중에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려고 무척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알다시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등등 뭐 이런 배경들이 있겠죠. 어쨌건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정치적 배경들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많은 임대주택들이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제공되면 그 자체로 일정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드린 몇 말씀은 이 복잡한 다자녀 전세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다자녀 전세 임대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저소득 가구가 LH 청약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각 LH 지역본부에서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겠죠. 그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자신이 거주할 전세주택을 물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LH에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이 주택에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런 걸 본다는 거겠죠. 이와 관련된 사항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어쨌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LH 지역본부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이 이해되셨다면 이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해당 지역은 어디냐 등등의 좀 더 구체적 사항들을 안내드려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공고문과 안내 자료들을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도 걸어 놓겠습니다. 설명과 별도로 다운받으셔서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공급 호수입니다. 전국에 걸쳐서 2,500호수로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죠. 둘째, 공급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과 같은 광역시와 특별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전국 8도 방방곡곡입니다. 셋째, 신청 자격 및 순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1월 21일 오늘이죠. 현재 공급지역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가구 중 아래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로 나눠지는데요. 1순위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 1순위입니다. 2순위는 월 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주택 해당 세대 총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2,468만 원 이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1순위, 2순위 두 개 있습니다만 1순위 접수가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는 2순위를 뽑지 않거나 예비자로 전환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특히 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은 경쟁이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벌어지면 어떻게 입주자를 선정할 것이냐. 첫째는 자녀의 수입니다. 즉 자녀가 4인 이상이 5점, 그 다음에 3인이 3점, 2인이 1점입니다. 또한 거주지 상태를 봅니다. 전용 면적이 26 타입 이하인 경우가 2점, 그리고 건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서 지하인 경우 이게 1점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 살고 있는 거주지의 최저 주거 기준의 미달 여부를 본다고 합니다. 이것도 2점, 1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더욱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먼저 제공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보시면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주택 청약 통장도 따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순위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수급자라는 점에서 이런 힘든 분들한테는 보금자리 마련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 선정된 가능성이 높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이번 기회에 좋은 성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신청 기간 및 방법입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2월 1일 10시부터 2월 17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 온라인 청약 신청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실제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화면과 함께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입주자가 신청을 해서 자격이 확인되면 대상자가 선정이 되겠죠. 이 입주 대상자가 직접 자신이 살 전세주택을 물색하고 이것이 결정돼서 LH 지역본부에서 권리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LH 지역본부가 집주인과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때 전세 계약 당사자는 입주 대상자가 아니라 LH 지역본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정되면 LH 지역본부가 입주 대상자한테 재계약하는 형식을 취해서 빌려주는 전세 보증금에 해당되는 이자를 월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청 서류입니다.
이번 전세 임대의 경우는 이전의 다른 유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군요. 보통 주민등록등본이나 입증 서류 같은 것들은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제출합니다만 이번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스캔해서 첨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통서류, 1순위 서류, 2순위 서류 다 각기 정리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원 대상 주택 및 규모. 지원 가능한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너무 큰 주택을 고르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입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또는 가구 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네요.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그 전세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그렇다 할지라도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원 전세 보증금이 1억이다 하면 전체적으로 2억 5천만 원 이내의 전세주택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단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전세금을 지원해 주냐? 이게 좀 사실 좀 애매한데요. 수도권의 경우는 1억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광역시는 1억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특히 서울이라든가 일부 대도시의 경우 1억 원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지닐 수가 있는 전세 주택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좀 사실 좀 의문인데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 우선이다 보니까 그에 맞는 수준을 잡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외를 둔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입주자가 일부의 월세를 부담할 경우는 좀 더 규모가 커도 된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임대 조건 및 임대 기간입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나오니까 좀 더 긴장해서 집중적으로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임대 조건은 입주자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이라는 건데요.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2%를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서 1억 원을 빌려준다 그러면 1억 원의 2%에 해당되는 이것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월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에서 이 2%에 해당되는 임대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연 1%에서 2%의 이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원 보증금의 이 규모별 금리가 정해져 있는데요. 지원 보증금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금리가 연 1%, 4천만 원 초과에 6천만 원 이하는 1.5%, 6천만 원 초과는 2% 이렇게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1억 원을 빌렸다면 4천만 원까지는 1%, 그리고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1.5%, 그리고 6천만 원에서 나머지 1억 원까지는 2% 이렇게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대 조건 산정 예시가 있는데 이것이 좀 약간 어렵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보증금이 1억이니 1억 3천이니 사실 이 정도를 해가지고는 대도시라든가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마땅한 전세집을 계약하기란 참 어렵죠. 그래서 입주자가 일부의 월세를 부담하면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은 댓글로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까지인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그러니까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덟 번째 유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입주 대상자가 직접 자기가 살 집을 물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해당되는 주택은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즉 신청자의 부모나 조부모 그리고 자식이나 손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제 발표된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이 안내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자격 조건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더욱 어려운 사람, 더욱 어려운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당 공고문이나 기타 자료들은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다가 링크로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진행의 바로TV의 운영자 숲속에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